이 강좌는 CAD 실무능력 평가 2급 배치 작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모두 작성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예요. 이 다음으로 이어서 배치 작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겠죠. 배치 작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배치 탭을 클릭해서 배치 화면으로 전환하시면 되는데, 화면 전환하고 나면 기존에 연습했던 상황하고 화면이 좀 다르게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옵션 설정을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배치로 들어가기 전에 옵션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옵션 들어가기 위해서 OP 하고 엔터 쳐주시면 옵션 창이 뜨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처음에는 화면 표시 탭에 색상입니다. 자, 색상 클릭해 주시고 컨텍스트에서 시트 배치를 선택한 다음에 균일한 배경이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여기 색상을 검은색으로 변경한 후에 적용 닫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배치 요소입니다. 자, 배치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전에 CAD를 사용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CAD를 처음 깔았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저기 있는 내용을 조정을 안 하면 리미츠 값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된다던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배치 및 모형 탭 표시는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전부 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4개를 모두 다 꺼주시면 되는데, 이때 실수하시는 부분은 여기 첫 번째도 같이 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부 다 꺼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첫 번째 거를 끄게 되면 적용 버튼을 눌러보시면 좌측 하단에 나오던 모형 탭과 배치 탭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형 탭과 배치 탭에 전환을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내가 배치 요소의 첫 번째 항목인 배치 및 모형 탭 표시에 체크를 껐구나를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옵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옵션 확인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배치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면, 자, 배치 클릭하시고 넘어와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리미츠 설정이죠. 그래서 LIMITS 리미츠 명령 엔터 쳐서 실행하고요. 제일 처음에 왼쪽 아래 구석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입력해야 되는 값은 0,0인데 기본적으로 0,0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0,0을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엔터만 치셔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이제 오른쪽 위인데, 여기는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보고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297,210 입력하고 엔터 해서 리미츠를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틀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리미츠 영역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REC 엔터 렉탱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왼쪽 아래로 0,0 입력해서 엔터,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297,210 입력해서 엔터. 자, 이렇게 사각형을 작성을 해야겠죠. 자, 지금 그린 건 리미츠 영역이고 우리가 원하는 도면 틀은 리미츠 영역에서 10mm씩 들어와야 되니까 옵셋 명령 O 엔터, 간격으로 10mm 입력하고 엔터, 작성한 사각형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10mm를 클릭해서 들여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도면 틀이 작성이 됐으면 기존에 그렸던 리미츠 영역을 작성한 사각형은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삭제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작성되는 모든 그림은 전부 다 0번 도면층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도면층을 0번으로 전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지란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들이 개별적으로 옵셋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해 명령인 explode X 엔터, 자,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 해서 분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의 높이가 8이니까 옵셋 엔터 8 엔터. 자, 위에 있는 수평선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하는데 여러 번 할 거죠. 그래서 다중 M을 입력하고 엔터, 아래쪽에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자, 그리고 ESC. 자, 옵셋, 자, 간격 30 입력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 선택하고 왼쪽으로 한번 클릭 들여주시고요. ESC. 옵셋 다시 실행하고 25 입력하고 엔터. 한 번 옵셋한 선을 클릭해서 왼쪽으로 따고 한 번 옵셋 클릭. 자, 그리고 나머지는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표준화에다가 이제 문자를 작성을 해야겠죠. 문자를 작성하기 위해서 dTex트, dt 엔터. 자, 그리고 문자의 가운데를 잡기 위해서 자리 맞추기 J를 한 다음에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간 중심 MC,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사각형도 이제 가운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해서 수동 스냅 불러주고요. 여기서 두 점 사이 중간해서 사각형의 대각이 되는 두 점을 클릭하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잡아줄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문자 높이는 3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전 각도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 그 다음에 한영전환해서 수, 번, 호. 자, 엔터, 엔터 두 번 쳐서 작성 끝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작성되는 모든 문자는 문자 도면층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된 문자를 선택을 해서 도면층을 문자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옆에 칸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사이즈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복사해 주는데 이전 사각형의 가운데와 그 옆에 사각형의 가운데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 엔터. 작성된 문자를 선택하고 엔터. 사각형의 가운데를 잡기 위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대각이 되는 두 점을 클릭하고요. 옆에 사각형도 가운데 잡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대각이 되는 두 점을 선택해서 가운데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ESC. 자, 아래쪽 사각형들은 전부 위의 사각형과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피 명령해서 위에 있는 두 문자를 선택하고 엔터.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한 칸씩 내려오면서 한 번, 두 번 클릭해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 글자들을 전부 복사해서 배치했다라고 한다면 더블 클릭해서 내용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험번호는 본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를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당연히 본인 성명 작성하시면 되고, 일자는 본인이 시험 보는 날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실수들은 이제 여기 오탈자, 수험번호 이름 일자에 오탈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 양식 치수 보고 그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그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여기에다가 본인 이름 적어야 되는데 본인 수험번호 적어야 되는데 샘플에 있는 일자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겠죠. 반드시 본인 수험번호와 본인 이름과 본인 시험 본 날짜를 작성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 양식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형에 있는 내용을 뷰포트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뷰포트 불러주는 명령이 m뷰죠. m뷰 엔터. 자, 우리 필요한 뷰포트는 3개예요. 3개니까 3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이제 어디를 큰 걸 만들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옵션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그냥 엔터 한번 더 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틀 사이즈를 그대로 지정하기 위해서 대각이 되는 두 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3개의 뷰포트가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뷰포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평면도, 그 다음에 여기는 정면도, 여기는 우측면도만 있어야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요 뷰포트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뷰포트의 모델 스페이스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겉에 테두리가 진해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가운데 휠을 꾹 눌러가지고 움직이시면 펜으로 동작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평면도 공간에는 평면도가 뷰포트의 정중앙에 올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로 전환을 해서 클릭해가지고 정면도가 정면도 뷰포트의 정중앙에 오게. 그 다음에 우측면도 클릭해서 우측면도 뷰포트에서 우측면도가 뷰포트의 정중앙에 오게.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빠져나올 때는 뷰포트가 없는 빈 공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뷰포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뷰포트가 없는 빈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더블 클릭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때는 명령을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온 상태를 이제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페이퍼 스페이스의 약자인 PS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 명령어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순간적으로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난다. 들어왔는데. 자, 그럴 때는 밑에 상태 표시줄이 있는데 상태 표시줄에 보면은 모형이라고 써져 있는 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델 도면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페이퍼 스페이스로. 그래서 혹시 가장 좋은 건 명령어 기억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명령어가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상태 표시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가운데 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뷰포트의 축척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뷰포트 축척을 조정할 때는 이제 뷰포트를 선택하면 되는데, 뷰포트 선택하실 때는 여기 그림 있는 쪽을 선택하시면 선택이 안 돼요. 테두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3개의 뷰포트를 동시에 선택할 거니까 저기 안쪽 공간에서 빈 곳에서 클릭해가지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로스 타입으로 3개의 뷰포트가 모두 겹치게 선택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축척 바꾸는 건 이제 상태 표시줄에 보면 다양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축척 값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뭐 축척 1/2, 뭐 축척 1/3 그렇게 적혀 있으면 거기에 동일하게 1/2면 1:2, 뭐 1/3이면 1:3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지금 문제는 1:2니까 1:1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축척 값이 변경되면서 보여지고 있는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축척 값 다 변경했으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취소하기 위해서 ESC 키 눌러서 선택을 다 취소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정렬을 잡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일단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뭐 기준 잡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자, 시험 문제를 보면 시험 문제의 도면의 제일 좌측 틀에서부터 정면도의 제일 좌측까지 떨어져 있는 이 거리라든가, 아니면 하단에서 정면도의 하단까지 떨어져 있는 이 거리, 아니면 평면도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거리,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거리들을 시험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정확하게 못 맞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하단이 너무 공간이 없으면 이 하단에 뷰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는데 걔를 배치 못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아주고 나서 정렬 작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 쪽 더블 클릭해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휠 꾹 눌러서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해주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가운데 휠을 실수로라도 돌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휠이 돌아가게 되면 축척이 다시 변경되기 때문에 축척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렬 작업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 가면서 가운데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적절한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여기는 적절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적절한 것 같으니까 다른 쪽은 조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조정하고 나면 다시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이제 정확한 위치를 맞추는 거는 이제 명령으로 해야죠. 그래서 자, MVSETUP MV 셋업을 실행합니다. 엔터. 자,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작업은 정렬이니까 옵션에 있는 정렬 A를 입력하고 엔터. 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건 수평과 수직 정렬이에요. 자, 수평 같은 경우는 정면도와 우측면도 이렇게 수평 위치를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같은 경우는 정면도와 평면도 이렇게 수직 위치를 맞춰줄 겁니다. 자, 어느 쪽을 먼저 하시든 상관없어요. 수직을 먼저 하셔도 되고 수평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저는 수평을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H 엔터. 자, 그래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업해줘야 될 거는 정면도상에서 내가 한 점, 뭐 요 정도의 요 점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측면도에서 이 점과 같은 높이에 해당하는 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겠죠. 자, 그러면 두 점의 위치를 수평하게 맞춰줘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점을 선택하기 위해 정면도 쪽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이전에 작업할 때 잘 떴던 자동 호스랩이 안 뜹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MV 셋업을 통해서 정렬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 호스랩이 자동으로 꺼져요. 자, 이럴 때는 수동 호스랩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hift 마우스 오른쪽에서 호스랩 리스트를 띄우고 끝점을 선택을 하고 여기 끝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면도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우측면도 뷰포트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 다시 한번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서 같은 높이에 해당하는 점을 선택해주면 높이를 맞춰주죠. 자, 정렬 작업이 끝났지만 명령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수직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V 엔터 쳐서 수직 정렬을 실행해 주시고, 자, 정면도 쪽 오셔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일 좌측에 있는 끝점을 잡을게요. 끝점 잡고 그 다음에 평면도로 오셔서 마찬가지 거기랑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제일 좌측의 끝점을 선택을 해주면 수직 정렬도 완료되죠. 자, 정렬 작업 다 끝났으니까 명령 종료하기 위해서 ESC 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평면도에 있는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올게요. 자, 정렬 작업이 끝났는데 좀 뭔가 이상하죠. 여기는 우측면도만 있어야 되는데 정면도의 일부와 평면도의 일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평면도만 있어야 되는데 정면도 우측면도의 일부. 여기는 평면도상의 못하게 치수 그리고 우측면도 일부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형에서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 정면도와 우측면도, 정면도와 평면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충분히 넓게 벌려주셔야 돼요.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넓게 벌려주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가까이 붙여서 저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작성을 하실 때 충분한 공간을 벌려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충분하게 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 배치 작업을 해보니 일부가 저렇게 같이 나오더라라고 하면은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모형에 와서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의 위치를 옮겨버리면 앞에서 했던 정렬 작업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작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뷰포트의 사이즈, 크기를 좀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뷰포트의 크기를 조정하실 땐 뷰포트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보시면 모서리에 파랗게 그립점이 나오는데 이 그립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쭉 당겨가지고 이동시켜서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들여서 클릭해 주시면 표현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하단에 있는 요 점을 잡아서 이제 살짝 올려주면 되고요. 자, 여기도 여기 상부에 있는 점을 좀 내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잡아서 우측면도가 안 보이게 좀 안쪽으로 들여주고요. 그래서 뷰포트의 크기가 더 동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런 식으로 조정하면 좀 더 빠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 작업 모두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뷰포트 3개 삽입된 거는 모두 뷰포트 도면층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도면층을 뷰포트로 전환을 해줄게요. 뷰포트로 전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두리들이 안 보여야 되는데 테두리들이 안 보이게 하는 건 여기서 확장을 해봐서 뷰포트 앞에 보면 아이콘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프리즈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동결이 되면서 이렇게 테두리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뷰포트 정렬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이제 뷰 타이틀을 삽입을 해야 돼요. 뷰 타이틀 같은 경우는 템플릿 파일에 블록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와 주면 되는데 블록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실행되는 명령은 인서트 단축키로는 I예요. 엔터. 간혹가다 이제 여기에 원하는 블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최근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즐겨찾기로 돼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원하는 블록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현재 도면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실제 시험 때 사용되는 템플릿에는 블록이 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블록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와 비슷한 위치로 적절하게 클릭해서 내려놓으시면 되고 하나 내려놓고 나면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블록 파레트 같은 경우는 2020 버전 이후 버전에 저렇게 블록 파레트가 나오고요. 만약에 시험 보실 때 사용하시는 캐드 버전이 2019 이전 버전이다라고 한다면 저 블록 파레트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거든요. 다른 게 나오는데 시험 볼 때 사용하는 버전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면 그 부분도 좀 알아야 돼요. 자, 요새 버전, 최신 버전에서 이제 옛날에 나오던 파레트를 띄우려면 그냥 인서트 실행하면 안 되고 CLASSIC 클래식 INSERT 인서트라고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의 창이 나와요. 그래서 2019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I 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림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름 쪽을 확장을 하시면은 만들어져 있는 블록들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타이틀이라는 블록 이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이렇게 갖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익혀두시면 캐드 버전이 다르더라도 작업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뷰 타이틀 그림을 삽입을 했으면 기호를 삽입을 했으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림 형태이기 때문에 0번 도면층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0번 도면층으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작성되는 글자들은 이제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카피 해주고 글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자, 여기서 기준점 대충 지정하고 여기서 이제 옮겨주는데 이때 직교가 꺼져야겠죠. 그래서 직교를 끄시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위치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2개를 내려놔야겠죠. 자, 여기서 복사해 왔을 때 문제는 이제 여기는 문자 높이 3으로 작성을 했죠. 그럼 얘네들도 문자 높이가 3인데 시험 규정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자 높이들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수정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고 1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특성창이 나오고요. 자, 특성창 나온 상태에서 문자 높이를 수정하고 싶은 문자를 선택을 해주면 그 문자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나오고 여기 문자 항목에 보면 높이가 3으로 돼 있죠. 클릭해 주시고 3.5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글자가 커지고요. 자, ESC 눌러서 선택 취소해 주시고 밑에 있는 작은 거 선택해서 자, 얘는 문자 높이를 2.5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해 주면 되겠죠. 정면보. 그 다음에 여기는 축척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배치되는 배치 간격 같은 경우는 뭐 문제 보고 비슷한 정도로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맞아주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는 이게 간혹 가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문자를 작성하실 때 오타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면도에다가 평면도를 적어 놓으신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축척을 뭐 축적이라고 적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오탈자에 주의해 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를 작성을 완료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복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카피로. 자, 그래서 카피. 자, 3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잡아서 직교 켜진 상태로 적절한 위치에다가 놓고 우측 면도도 적절한 위치에다가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측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뷰 타이틀 작성도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제 도면을 작성해야 될 건 작성이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는 선 종류 축척. 지금 보시면 수문선이라든가 중심선들 표현되는 게 문제랑 다르죠. 그래서 문제랑 비슷하게 보이도록 선 종류 축척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 종류 축척 조정하실 때는 LTS 라인 타입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기본적으로 한 0.25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선 종류 축척이 변경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거는 중심선 같은 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중심선에 보면 점의 개수들이 문제랑 동일하게 맞아지게 조정이 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문제 여기 2개는 맞는데 여기가 3개인데 문제는 4개로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 작게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LTS 실행을 해서요. 간격값 비율값을 좀 더 조정을 해보세요. 0.2 하면은 이제 4개 됐고 2개 그대로고 4개고 4개고 이렇게 되고, 전체적인 비율값을 조정했을 때 잘 안 된다. 특정한 한 개만 점의 개수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걔만 이제 모형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개별 선정류 축척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정류 축척이 다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화면이 작성된 내용이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Z 엔터 A 엔터 주모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출력 설정이죠. 그래서 PAGE SETUP 페이지 셋업해서 엔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배치 1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위상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똑같은 항목들을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프린터, 플로터, 여기는 DWG2 PDF, 그 다음에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 A4는 똑같은데 뒤 문제 예시에 나와 있는 여기 앞에 시작하는 게 297로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얘는 210인데 여기도 클릭해서 297로 시작하는 걸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롯 대상은 범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플롯 간격 띄우기는 플롯의 중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플롯 축척은 1대1인 거 확인하시고 만약에 1대1이 아니면 변경해서 1대1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펜 지정은 클릭해서 모노크롬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다른 거는 건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출력 설정도 모두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AD 실무 능력 평가 2급 배치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